안녕하세요. 바르고 따뜻한 오나치과 대표원장 조대현입니다. 수많은 치과 진단,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셨죠? 저는 15년간 이제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을 너무 많이 마주했습니다. 치료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진료라도 진단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의 진료의 결과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치과는 이런 점들 때문에 전국에서 환자분들이 와주시고 계시고, 또 저는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과 진단 엑스파일에서 여러분들께 믿고 맡길 만한 진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저희가 진단 엑스파일에서 다뤄볼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또 속상해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앞니 벌어짐이에요. 앞니 벌어짐. 이 앞니 벌어짐은 사실 진단이 너무 중요해요. 앞니가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찾아내지 않고 단순히 그 공간만 메우는 치료를 한다면 이 원인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하고서 두세 달 지나면 다시 또 이제 치아가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다른 데서 치료 받으셨다가 나 이거 공간이 생겨서 틈을 메웠는데 또 틈이 또 생긴다,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니 벌어짐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치료법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앞니가 벌어지는 게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될지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그냥 심미적인 거죠. 남들이 봤을 때 앞니가 좀 비어 보이고 좀 어둡게 음영이 비쳐 보이기도 하거든요. 심미적인 이유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좀 미신 같은 거긴 한데 복 나간다, 돈 나간다 이런 것들도 있으셔서 또 공간을 메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발음이 좀 세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발음이 좀 세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좀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이제 그러한 원인들 때문에 이제 벌어진 앞니, 앞니 사이에 있는 공간, 이것들을 메우려고 하시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도대체 왜 벌어졌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앞니 벌어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설명드리면, 이 벌어진 앞니가 예전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상태로 벌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벌어지는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지 적절한 진단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도 이제 거울을 보셨을 때 이게 내가 예전부터 이 정도로 똑같이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벌어진 것보다 조금 더 벌어졌네? 이거 시간이 지나니까 더 공간이 생기는 것 같네? 이 두 개를 꼭 비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에 맞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줄 첫 번째 사례는 환자분께서 이렇게 이제 내원을 해주셨었거든요. 이제 제가 오셔서 여쭤봤었어요. 어머니, 이게 계속 좀 벌어지세요? 아니면은 예전부터 이 상태로 계속 계신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난 잘 모르겠는데 계속 좀 벌어지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이제 제가 진단을 내려보면 이분은 이 안쪽에서 혀로 앞니를 좀 밀어내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혀가 좀 크시기도 했고, 그래서 혀로 앞니를 밀어서 앞니가 벌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원래부터 있으셨던 공간은 아니셨던 거예요. 이런 치료는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보시면 처음에 초진으로 오셨을 때 사진이거든요. 옆에서 봐도 이 혀 때문에 앞니들이 밖으로 뻗어진 거를 보실 수 있죠. 이런 원래 벌어지지 않았던 치아는 이 치아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되거든요.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분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교정이라는 치료를 이용했어요. 어금니 쪽 교합은 괜찮아서 이제 앞니만 부분 교정으로 하셨거든요. 4개월, 5개월 정도 걸리셔서 치아를 다시 안으로 이제 당겨오는 거죠. 그래서 옆모습에서 보셔도 이 돌출된 치아가 꽤나 많이 안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면 사진도 보시면 엄청 좋아졌죠. 이분은 이제 혀로 밀어내는 습관을 갖고 계시니까 치료는 좀 쉽지만 오히려 그 후에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원래부터 치아 공간이 똑같이 이렇게 남아 있었고, 그거를 메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의 케이스인데,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간만 메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공간이 생긴 이유는 치아가 배열되어야 할 이런 앞궁에 비해서 되게 치아 사이즈가 좀 작은 거죠. 이런 경우는 결국 어떠한 보철적인 방법, 수복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간을 메우는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분 케이스에서는 공간이 좀 컸어요. 공간이 좀 컸고, 라미네이트도 가능하고 크라운도 가능하셨는데, 환자분께서 좀 더 관리가 좀 편하고 혹시나 탈락되거나 깨지지 않을 그런 방법을 원하셨거든요. 라미네이트는 뭐 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비어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커서 타격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서 이분은 크라운으로 치료를 하셨고, 치료 후에는 이렇게 마무리 되셨어요. 비포 애프터를 보면 괜찮죠, 그죠? 잘 마무리 되신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라미네이트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인데, 아까 좀 전에 앞에 분이랑 다르게 이제 공간에 없는 양이 좀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합치 위아래 관계가 좀 긴밀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하지 않는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진행을 했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셨어요. 좋죠, 그죠? 좋고, 최근에 이제 이런 무삭제 라미네이트들 많이들 하러 오시는데, 뭐 저희가 뭐 라미네이트를 막 20년씩 한 건 아니니까, 이런 잘 빠지고 잘 깨진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한 라미네이트는 탈락돼서 온 적이 없기는 하거든요. 이제 라미네이트는 접착을 할 때 엄청 잘 해야 해요. 접착을 할 때 그 섬세한 과정을 잘 해야만 이게 떨어지지 않는 라미네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라미네이트는 무조건 약하다, 뭐 깨진다,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마냥 그렇지만 않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브릿지로 마무리를 하셨던 케이스인데, 여러분 브릿지 뭔지 아시죠? 치아에 뿌리는 둔 상태로 이제 윗부분, 이제 머리 부분을 이제 묶는 건데요. 어떤 경우 이제 브릿지를 치료하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송곳니고 여기가 송곳니인데, 보통 이제 송곳니와 송곳니 사이에 4개의 치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아래가 2개가 빠지셨는지 이제 2개의 치아밖에 안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치아를 2개를 더 만들어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위쪽은 요 치아를 하나 빼셨어요. 요걸 하나 빼셨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치아들을 묶어서 이제 치아들을 수복을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결국 공간이 벌어졌는데 치아의 개수가 없을 때, 부족할 때는 이제 브릿지라는 치료로 보통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보시면 이제 브릿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아래도 이 2치아도 빼신 거거든요. 빼고 이제 가짜이가 들어간 건데 마치 치아가 없는 거나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도 보철을 잘 하면 마치 이제 치아가 정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릿지는 저는 굉장히 잘만 하면 좋은 진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 윗니는 이렇게 뿌리가 안에 3개가 남아있는 상태로 치아는 4개를 만든 거고, 아래는 이제 요 부위 이렇게 2개의 뿌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6개의 치아를 만드는 거죠. 이 환자분께서는 당연히 브릿지 치료로만 이제 가능했던 케이스고, 제가 봐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치아가 원래부터 좀 공간이 있으셨던 분에 있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케이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렸지만 훨씬 더 좀 세분화된 그런 진단이 있거든요. 위아래 치아의 관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치아가 좀 돌아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있는지 이런 것도 있을 거라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걸로 모든 진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내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잇몸 뼈나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를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앞니가 벌어졌을 때 이게 이제 예전에 어땠는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정확한 진단은 치과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같이 보고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계속 벌어지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무한정 벌어지다가 치아가 빠지는 것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공간이 이대로 멈춰 있으셨던 분들은 치료 시기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데, 점점 벌어지시는 분들은 이게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 치아 자체의 수명도 짧아지기도 하거나, 치료가 들어갔을 때 치아가 너무 큰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치료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진단 엑스파일이 여러분들이 좀 더 예쁘고 좀 더 건강한 앞니를 가지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너무 궁금하신 이제 본인의 앞니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치료하면 좋을지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저희 진단 엑스파일에
사진과 사연 보내주시면 케이스 선택해서 셀렉해가지고 저희가 좀 도움 필요한 그런 진단을 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진단 엑스파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진단 엑스파일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